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을까요? 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순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 문제 여러분 많이 들리시죠? 순서 문제, 문삽은 빈칸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오답률 탑 5 안에 늘 들고요. 오히려 순서나 문삽이 늘 탑 1이나 탑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고난도 문제가 나오니까 많이 틀리는 건데요. 이 순서 문제도 푸는 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팁이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새가 나오네요. What's the birds in your backyard? If one bird stutters and flies off, others will follow, not waiting around to assess whether the threat is real. They have been infected by emotional contagion.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문단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특히 주어진 문단이 여러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의 어떤 키워드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A, B, C의 앞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쉽네요. What's the bird in your backyard? 너희 뒷마당에 있는 새를 관찰해봐라. 이 글의 소재는 새입니다. 어떤 문제 유형이든지 상관없이 글을 읽을 때는 소재를 먼저 찾는 것이 좋습니다. 소재를 찾는 게 딱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요. 그 글의 주인공을 우리는 소재라고 합니다. 소재 이꼴 주제는 아닙니다. 소재에 글쓴이의 생각이 더해져야 주제가 되죠. 어쨌든 이 주인공을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새가 주인공입니다. 네 뒷마당에 새를 봐라. 봤어. 자, 보니까 if one bird stutters and flies up. 이 새라는 동물은 우리 여러분 비둘기 아시죠? 비둘기한테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놀라면서 이제 날아가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 새가 stutters라고 하면은 놀라다입니다.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If one bird stutters and flies up. 자, 놀라서 날아가면은 others will follow. 다른 새들은 따라갈 것입니다. 같이 놀라서 따라간다는 거죠. Not waiting around to assess whether the threat is real. 사람처럼 사람은 한 사람이 놀라서 막 도망가면은 무슨 상황인지 살피고 assess 평가하죠. 하지만 새는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위협을 느끼면 바로 따라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평가하기 위해서 whether인지 아닌지 그 위험이 진짜 위험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같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They have been infected.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감염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들은 감염되었습니다. 정서적 전염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네, emotional contagion, 정서적으로 이제 전염되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쓰는 어떤 용어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새들이 정서적인 어떤 전염에 감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어진 문단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새라는 동물은 인간과 달리 한 명이 놀라서 도망가면은 나머지 무리도 판단하지 않고 바로 도망간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위험을 느끼는 것에 전염이 되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전체 문단의 키워드는 emotional contagion, bird 뭐 이런 것들. 일단 소재는 bird고 키워드를 하나 더 찾으라고 하면 emotional contagion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인재 순서 문제에서 이렇게 대강 파악을 했으면은 이 정도는 쉬운 편입니다. 수능치고 주어진 문단이 A, B, C의 문두 각 문단의 문두가 이 emotional contagion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A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만 보고 첫 번째 문장을 다 안 읽어도 되고요.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닌지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A. Mark wondered whether the bird in line were more fearful. 자, 이까지만 보도 아니죠. 여러분 주어진 문단에 이게 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몹시 이상합니다. 일단 마르크가 누군지 모르고요. 여기서 제껴도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 이름이 바로 이렇게 나올 맥락이 없잖아요. 앞에 마르크가 누군지 설명이 되어 있어야 마르크를 우리는 다시 재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유명사가 나왔을 때 이 고유명사가 자연스럽게 처음 언급이 되는지 아니면 재언급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앞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앞에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럽게 마르크라는 이런 사람 이름이 혹은 지명이, 나라명이, 단체명이 언급이 되었을 때 이건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가 재언급되는 것이, 갑자기 언급되는 것이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해서 A를 빨리 제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순서 문제 푸는 팁입니다. 첫 번째 고유명사죠. 조금만 볼게요. 마르크는 궁금했습니다. 인지 아닌지, whether 절이 많이 나옵니다. 인지 아닌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 새들이, 라인 안에 있는 새들이 더 두려움이 많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이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은 거는 그냥 어떤 특정 새들이 도망가면은 나머지가 다 따라간다는 건데, 선 안에 있는 새들이라는 것을 정관사 the를 써서 지칭하고 있는데, 주어진 문단에 the bird in line이 없어요. 그럴 만한 맥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 the, 그 다음에 어떤 고유명사는 앞에 어떤 맥락이 나와서 그거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마르크를 언급을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누가 봐도 마르크가 적어도 앞에 최소 한 번은 나와야 마르크 원더들이 되는 거지, 마르크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because까지 가지 않아도 A는 제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수능 영어를 푸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영어를 국어로 바꾸어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논리입니다. 자, B. In a long-term research project that Mark did with some of his students on patterns of anti-predatory scanning by Western Evening Grosbeaks,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여기 마르크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A의 마르크하고 B의 마르크가 누가 먼저 나오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B가 먼저 나오고 A가 뒤따라온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조금 결정이 됐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In a long-term research project. In a long-term research project. 일단은 부정관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정관사 쓰는 겁니다.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는 누가 했냐면 이 마르크라는 사람이 했는데, Mark did with some of his students. 그 마르크가 실시한 그런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 누구랑? 그의 학생들, 교수겠죠. 그래서 그의 학생들과 마르크라는 사람이 같이 실시한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인데, 뭐에 대한 이제 연구냐면은 이제 프로젝트 on, 뭐뭐에 대한 프로젝트로 갑니다. patterns, 패턴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런 거는 자, grosbeak 콩새로 나오고 array 정렬 나왔습니다. anti-predatory는 아쉽게도 없네요. 하지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anti는 반대한다, 대항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항생제가 영어로 antibiotics죠. 대항한다는 뜻이고요. predatory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뭐 anti-predatory라는 단어를 몰라도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수능 필수 단어 뭐가 있습니까? predators, 포식자 있고요. prey가 먹이죠. 먹이, 포식자 우리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논문이나 원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prey, predator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포식자란 뜻이고 anti는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predatory가 형용사니까 포식자의, 그 다음에 empty가 붙었으니까 포식자에 반대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앞에 anti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두사라고 하죠. 접두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predator 옆에 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 전미사죠. 전미사에 대한 지식이 단어를 외울 때 사실은 이런 지식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anti-predatory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추론을 해서 그 포식자에 저항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추측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추론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훌륭하게 모르는 단어도 추론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식자에 반대하는 그런 스캐닝,
Patterns of Anti-Predatory Scanning by Western Evening Grosbeak. 그래서 누가 이렇게 포식자에 반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가 하면 서양 이브닝 그로스비크, 이 새 이름이 뭔지 우리 정확히 알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새 이름 같은 거는 굉장히 우리말로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그로스비크가 그래도 친절하게 주석이 있죠? 어떤 콩새라는 새가 있겠구나. 그래서 서양 콩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콩새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런 포식자에 저항하는 패턴을 그의 제자하고 그 마르크라는 사람이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했다. 그리고 그 연구에서 데이는 마르크와 학생들입니다. 그들을 뭘 찾아냈냐면 birds in a circle, 동그라미 할게요. bird in a circle, 그 원 안에 있는 새들이 showed more coordination. coordination은 협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cooperation 이런 단어 있죠? 코가 들어가면 협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oordination도 어떤 반응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리액션을 보이는 것, 그게 협응입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럼 내가 리액션을 했어. 이런 걸 coord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협응을 보였습니다. in 스캐닝에서 더 많은 협응을 보였습니다. 뭐보다? Did bird who were feeding in a line. 저는 확실히 지금 이거를 읽고 어쨌거나 A는 일단 올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A가 무조건 B, D에 와야 된다는 것은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A하고 B를 두고 판단을 했을 때 마르크가 B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 사람이라고 최소 한 번 이상 언급돼야 A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A의 앞부분에 whether the bird in line이 나왔잖아요. The bird in line이 지금 bird who were feeding in a line,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정관사 덜을 써서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A는 무조건 B 뒤에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A가 B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제낄 수가 있는 거죠. 1번, 4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삼지선답 안에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문단 뒤에 누가 올 것인가를 판단하는 와중에 벌써 A가 B 뒤에 무조건 와야 된다는 것을 판단을 했고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마르크하고 그의 학생들이 뭘 알아냈냐면은 원 안에 있는 새들이 더 협응 능력이 좋다는 걸 발견했어요. 뭐보다? 누구보다? Who were feeding in a line. 그 선 안에서 feed가 먹이를 주자죠. were feeding이니까 먹이를 먹고 있는 새들이 그런 거보다 더 협응 능력이 좋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 did를 뭐라고 하죠?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동사라는 것은 앞에 나온 동사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showed more coordination을 대신합니다. 왜냐면 너무 기니까 다시 쓰기 그렇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B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마르크라는 사람이 그의 제자와 수행한 어떤 장기간의 서양 콩새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선 안에 있는 새, 원 안에 있는 새들이 각기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부연 설명이 이제 나오겠죠. 자,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C의 앞부분을 보는 순간 C의 앞부분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진 문단 다음에 B가 먼저 오겠구나, 이게 판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A가 B 뒤에 온다고 판단했던 것처럼 C가 B 뒤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죠. The birds in a line. B에서 birds who were feeding in a line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the bird in a line이 와야 되는 거죠. 맞죠? 왜냐면 이런 연구를 했다가 먼저 소개되고 나서 그런데 있잖아, the bird in a line, 그 선 안에 있는 새들 있잖아, 그 새들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서 문제에서는 이 관사를 가지고 우리가 순서 문제에 순서를 정하는 것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B가 먼저 옵니다. 네, 일단 답은 2번 아니면 5번으로 좁혀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 순서 문제 푸실 때 여러분 다 독해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순서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B는 누가 봐도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해석도 다 했어요. 이제는 뭐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면 B 뒤에 C가 먼저 와야 될지 A가 먼저 와야 될지 그것만 이제 판단하면 끝인 겁니다. 맞죠? 그러면 C의 앞부분을 보고 B의 뒤에 올 친구로 누가 더 적합한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Bird in a line. 선 안에 있는 새들. 일단은 우리가 B에서 판단한 거는 선 안에서 먹이를 먹고 있던 새들이 그 원 안에 있는 새들보다 좀 coordination, 리액션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The bird in a line who could only see their nearest neighbor not only were less coordinated when scanning, but also were more nervous, changing their body and head position significantly more than grosbeak in a soccer, where it was possible for each grosbeak to see every other grosbeak. 이 문장이 뭐 이렇습니까? 이게 설마 한 문장이었습니까? 징하네요. 네. 야, 이 문장 정말 징하네요. 나중에 요 한 문장만 가지고 영상 찍어도 되겠습니다. 좀 읽다가 지금 놀랐네요. 한번 읽어본 지문에도 불구하고 좀 읽다가 이제 또 이제 한 문장임을 제가 느끼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뭘 이제 봐야 될까요? 맞죠? 이제 이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C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 한번 해석을 쭉 한번 해보죠. 아까 우리가 A 읽었었죠? A는 마르크는 그 선 안에 있는 새들이 더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제 시작되었고 지금 C는 보면은 the bird in a line. 똑같이 지금 선 안에 있는 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C의 내용을 보면은 A하고 C가 둘 다 the bird in a line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누가 먼저 오느냐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C에 보시면은 해석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Who could only see their nearest neighbor. 자, 이제 새가 일렬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자기 옆에 친구 셋밖에 못 보죠. 그래서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만을 온리니까 볼 수 있는 그 선 안에 있는 새들은 not only 벌을수 구문이 나오죠. 이게 좀 분사 구문으로 쭉 이어져 있네요. 맞죠? 네. 자, 그 새들은 not only were less coordinated. 요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worry. 자, 덜 협응을 할 뿐만이 아니라 스캐닝을 할 때 덜 협응을 할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were more nervous. 그들은 더 불안해했다. 그리고 changing their body and head position significantly. 뭐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불안해하면서 막 이 몸이나 머리 같은 것을 상당히 significantly는 의미심장한이란 뜻도 있지만은 보통은 significant를 상당한으로 훨씬 더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 몸을 막 들썩이면서 불안해하고 그 협응 스캐닝을 할 때 여기서 여러분 스캐닝이라는 것은 주변을 탐지하는 능력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캐닝을 할 때 훨씬 더 이제 협응 능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선 안에 있는 새들이 왜 협응 능력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힌트가 이 선 안에 있는 새들이 상당히 nervous, 불안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는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ore than을 보는 순간 그 원 안에 있는 새랑 비교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 지문은 bird in a line, bird in a circle을 대조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보니까 B, C, A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크가 선 안에 있는 새들이 왜 더 두려움이 많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그런 맥락이 제공되어야 돼. 근데 B에서 바로 A로 가면은 B에서는 단순히 협응 능력이 원 안에 있는 새들이 더 좋았다라고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가 왜 갑자기 bird in a line were more fearful에 대해서 궁금해했는지에 대한 그런 맥락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좀 갑분싸가 되죠. 왜냐하면은 B에서는 마르크라는 사람이 이런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했는데
선 안에 있는 새들이 원 안에 있는 새들보다 협응 능력이 떨어졌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Mark wondered whether the bird in line were more fearful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맥락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쉽게 말하면 fearful이라는 단어가 B에 없다는 거예요. fearful로 이어지기 위한 근거가 B에 있는 게 아니고 nervous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뭐 A의 마지막 부분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 안에 있는 새들이 결국에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협응 능력도 떨어진다. 원 안에 있는 새들은 자기 그 친구 새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시야가 옆에 있는 친구만 보는 게 아니고 넓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협응 능력이 더 좋아서 스캐닝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보지 않고도 이렇게 지문을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측이 아니고 뭐 거의 우리가 지문을 다 읽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이 혼자서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순서 문제를 풀 때 포인트가 관사와 고유명사 힌트를 이용해서 순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챙겨 가셔야 되고 여러분. 관사와 고유명사를 이용해서 순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마크. 마크가 언제 처음 언급되는가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보세요. 어디 썼습니까? bird in a circle. 그 다음에 bird in a line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B에서 처음 언급되고 그 다음에 C에서 the bird in a line, A에서 the bird in a line. 그래서 이 관사, 특히 정관사는 앞에서 최소 한 번 언급이 되고 그거를 다시 받을 때 그 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사와 고유명사로 오늘 순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반복되는 단어를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nervous에서 fearful로 이어지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완전 똑같은 단어는 아니니까 재진술이죠. 사실은 paraphrasing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fearful이 나오고 more fearful이 나오고 그게 more fearful 그대로 똑같이 이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재준술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nervous에서 fearful은 뭐 거의 뭐 똑같기 때문에 맞죠? 뭐 재진술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하니까 그래서 약간의 재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의 more nervous가 A의 more fearful로 이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공부예요. 우리가 이 수능 영어는 정해진 힌트를 찾아내면서 그냥 정해진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조금 수학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지문을 얼마나 꼼꼼하게 해석하는가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선생님이 얼마나 해석이 대충 합니까? Western Evening Grosbeak, 서양 콩새. 사실 콩새 이런 것도 상관없어. 그냥 새인 걸 알면 돼요. 그 다음에 anti-predatory 이 단어도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추론을 한 거고요. 그래서 coordinate 이런 단어도 사실은 정확한 뜻을 알려면은 사전 가서 단어가 어렵잖아요. 예문도 보고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해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맥 안에서는 새한테 어떤 자극을 줬더니 보이는 리액션 정도로 제가 지금 임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의로 자의로 해석을 적당히 하면서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문제 유형별로의 정도의 바른 길의 명확한 논리를 가지면은 영어는 쉽습니다, 여러분. 수학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이 영어는 인강 별로 안 보죠. 학원도 별로 안 다니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상위권 친구들은 논리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문제를 이렇게 모의고사를 쓱 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영어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제 푸는 그런 방법이 고착화가 돼 있어요. 거의 지문의 스타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등급이 물론 지금은 절대평가긴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 친구 이 수능 영어가 진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면은 영어 엄청 어렵죠. 하지만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문제 푸는 스킬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제 수능 필수 단어를 좀 외우시고 지문을 해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연습을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논리 싸움입니다. 근데 요것들이 좀 기초 부분들이 잘 안 되시는 친구들은 이제 그거부터 하셔야 되고요. 이제 나는 어느 정도 해석도 되고 문법도 모르는 게 없고 진짜 막 마이너한 문법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너 투부정사, 분사, 그 다음에 뭐 대명사 이런 기초적인 문법 다 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논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일단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내가 단어가 안 되는지, 문법이 안 되는지, 아니면 이제 해석하는 연습, 스피드 이런 게 부족한지, 구문이 부족한지, 아니면 논리가 부족한지, 아니면은 기출문제, 분석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계속 반복하시면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영어 성적입니다. 수학이나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문제 패턴도 다양하고 특히 수학 같은 것은 또 우리 중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좀 밟아야 하는 그런 선행 코스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따라가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또 따라가기 어렵고 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영어가 쉽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영어가. 네, 어쨌든 자 수고하셨고요. 37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